네, 오늘 그린풋 대표 김하은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그린풋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진솔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쭤봐 주셨는데 트래블이 들어간다, 여행사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요. 일단 외부에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환경과 가치를 동시에 잡는 관광 상품 전문 여행사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ESG와 관련된 행사 기획을 컨설팅하는 그런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 대행사의 느낌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라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잘못했다. 두 번째로는 트렌드 파악을 좀 잘못했다.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신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좀 성공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나와서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복수 전공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공을 살려서 미디어와 작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송 작가로서 좀 잠깐 EBS에서 방송 작가 활동을 하다가 잠깐 해외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잠깐 생활을 하면서 해외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 국외 연수 가실 때 이런 연수 테마 기획 해드리고 섭외해드리고 수배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거래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 조달청에 한번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라장터 주차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공공기관하고 같이 일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서 너가 글을 전공했으니 한번 와서 우리 청구서 IPO 청구서를 써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서 청구서를 쓰다가 회사가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의도에 있는 IR 컨설팅 회사에 가서 IR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도중에 정말 벼락 맞은 듯이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창업을 하실 때는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창업을 하게 돼서 벌써 2년, 3년 차 그린풋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개를 더 해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웹3 블록체인 쪽에서도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그쪽하고 같이 한 1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협회를 하나 차렸습니다. 한국 NFT 진흥협회라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이제 지난 그 기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육과 이제 자격증 발급 사업 위주로 좀 매출을 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상하셨겠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방금 제가 이제 벼락 맞은 것처럼 창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당시에 그 스카우트제이를 받아서 IPO를 준비하러 갔을 때 해당 회사에서 여러 번 청구서를 물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회사에서는 청구서 제출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심사가 조금 잘 안 될 것 같으면 거래소에서 먼저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는 상장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 탈락되시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물러주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두세 번 정도 물으는 과정에서
회사 팀이 IR팀이었거든요. IR팀은 애물단지 팀이에요. 상장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무슨 약자예요? 그 Investor Relations라고 Public Relations처럼 PR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IR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식을 발행했지만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상장도 못하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좀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눈치를 주셨어요. 그때 팀에서 생각을 하신 게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따서 나라 지원금을 받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다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건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나라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저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했는데 됐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잘해서 된 걸까? 상장을 준비할 만큼 이제 뭔가 탄탄한 매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차피 될 회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실적을 냈어도 제 실적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밑바닥에서 그냥 사업 계획서를 써서 뭔가 성과를 이뤘다면은 그건 정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닐까라는 증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배가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는 몇 억씩 가져가는데 나는 어쨌든 회사에 성과금도 안 주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회사에서 약간 딴짓하다가 공고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일을 했던 관광 쪽 분야에서 관광공사에서 꽤 큰 사업 지원금을 주고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선발하는 공모전을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거다. 한번 안 되더라도 이걸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됐습니다. 덜컥 돼서 생각보다 또 이건 약간 자랑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아서 돼서 사업비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벼락 맞은 듯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 40대의 여자 사무직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년을 맞이하는 이제 신중년들에게도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거의 한 6, 7년 동안 계약직으로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계약이 해지가 돼서 졸제 백수가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아는 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만 30입니다. 나이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만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이 되려면 이제 한 10여 년 정도가 남았는데 10여 년 후에 내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사용되어지다가 갑자기 사회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몇 번 더 시도를 해보고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로 창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뭔가 사회에서 나만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는 보통 저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스타트업이 있고요.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유니콘까지 키우고 상장까지 꿈꾸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는 이제 자영업이 있을 텐데요. 저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카페도 사실 삼전동에 하나 작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잘 안 됐습니다. 네, 자영업 이것도 잘 안 됐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가 매출을 꾸준하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배달하려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배달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골목 상권이에요. 더더욱 더 배달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창업에 또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내 돈으로 창업하는 것과 지원금, 그리고 이제 나라 돈, 남의 돈으로 창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남의 돈으로 창업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창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되게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어요. 여성들을 위해서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뭔가 기술력이 있는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관광 벤처라고 이제 관광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걸 지원을 했었고요.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연초에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정말 만약에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으신다면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남의 돈으로 한번 해보자. 기왕이면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할 말은 좀 아닌가요? 근데 전 나라 돈으로 한번 해보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1년 12회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로 선정이 되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ESG, 제가 창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ESG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생소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접한 건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제가 전담해서 맡게 되었는데, 해당 기업이 당시 나라에서 그 수소 경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던 시기라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시기라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IR을 할 때 상장을 하기 전에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우리가 시장이 좀 더 알려져서 공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뭐 소위 요즘 말하는 따상을 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한 분께서, 한 펀드 매니저께서 최근에 해외에서 ESG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ESG가 투자 용어거든요. 투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남들보다 먼저 듣게 되었어요. 그 단어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IR조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작성해서 IR 자료인데 ESG 투자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냥 익숙한 CSR로 하자라고 2020년도 이제 상장한 기업인데 그때 이렇게 CSR로 바꿨습니다. 논의는 ESG로 하고.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CSR이 뭔지. CSR도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ESG랑 CSR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공생하고 상생하고 환경도 살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CSR로 이 단어를 좀 변경해서 넣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2021년에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 키워드가. 근데 친환경이라고 내가 사업계획서에 적으면 50개, 100개는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럼 내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좀 더 눈에 띄려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이제 제가 건네받았던 해외 투자자 피드백 중에 ESG 투자라는 단어가 있는 부분을 캡처해서 넣으면서 실제로 업무 중에 저는 이런 해외 투자자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만큼 ESG가 우리나라에 대두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초기 창업, 예비 창업 처음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심사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CEO의 이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대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무조건 물어봅니다. 혹시 대표님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CEO 이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뿔도 없는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방송작가로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여행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벤처 사업에 지원하게 된 어떤 합당성, 신빙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력에 넣게 되었고, IR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과 네트워크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걸 일을 하게 되려면 IR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있는 임원진들, 대표님들하고 아주 밀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단 사원인 제가 친하진 않지만 대표님들하고 친할 수는 없지만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다. 그 정도도 괜찮거든요.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됩니다. 있는 것처럼은 보여지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굉장히 이제 확산성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되게 필요한데 제가 사실 작은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좀 커져서 파워블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협찬도 받고 파워블로그로서 좀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사업 계획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에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조사하면서 했던 건데요. 제가 좀 추구하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관광업과 환경단체와 홍보대행사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모델, 그 3-in-1이 내가 되겠다라는 뭐 취지로 적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제가 심사위원분들한테 설명을 이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일단 어디로 보이시는지, 뭘로 보이시는지 이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바다 같은. 바다? 무슨 쓰레기를 주는 쓰레기. 건가요? 배 타고 배 쓰레기 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쓰레기 주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즐거운데.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화에서 실제로 판매되었던 플라스틱 피싱이라는 상품인데요.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주우면 재미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재밌고 사람들이 즐겁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 너무 하고 싶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실제로 이게 얼마짜리로 보이세요? 참가비 1인에?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자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5만 원. 2만 원? 비슷하셨어요. 거의 한 6만 원 했어요. 40유로 정도 했으니까 네. 5, 6만 원 하죠.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했어요. 왜냐면 암스테르담 문화에서 배를 탄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많이들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바다 이렇게 낚시를 한다니까 더 재밌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난 그 수익금으로 혹시 그 철로 만든 물고기 아시나요? 네. 네, 아프리카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 때 철분약을 먹는 게 아니라 철로 된 물고기를 넣어서 같이 끓여요. 스튜를 만들 때 철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냥 철덩이를 넣으면 좀 거북하잖아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식재료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만든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를 기부하는데 이 수익금을 사용합니다. 되게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물고기, 철로 만든 물고기까지 기부가 된 이런 모든 사이클이 너무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하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중에 넘버1이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되고 싶어서 선정이 되고 싶어서 막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제가 플라스틱 피싱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하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게 되고 이걸 진행하면서 이제 저는 대행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들도 뭐 일정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무료로 참여하거나 그거는 기업이 주는 돈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SNS 채널 후기를 작성한 다음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이렇게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구조를 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MZ세대, 그때 MZ세대만 말도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들으실 텐데 그때는 처음 나왔던 말이라 MZ세대가 이런 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이런 거 넣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었었고요. 네, 뭐 그런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2주만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2주만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창업을 할 때까지 거의 1, 2년씩 준비를 해요. 1년씩 최소 1년 아니면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목업도 만들고 뭔가 이제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어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사실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탄소 발자국이란 단어가 좀 뜰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관련해서 관광업에 적용한 서비스를 내가 기획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특허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 이거를 반나절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출원 번호까지 나와요. 가출원증하고. 이거는 진짜 편법이고 뭔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서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면 되니까 진짜로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일치해서 제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사업계획서가 통과했던 이유는 좀 남들보다 먼저 트렌드 캐치를 빠르게 해서 그 키워드를 선점했다. 두 번째로는 CEO 이력으로서 내가 충분히 설득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줬다. 세 번째로는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이 세 가지가 좀 사업계획서를 통과시켜준 좋은 그게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근데 정말 꿀팁이에요. 제가 이거 사실 돈 받고 요즘 지식 창업 있잖아요. 돈 받고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린 거고 가출원은 뭐 그때 5만 원인가?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그렇게 실제로 특허 나중에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 변리사님하고 보정을 해서 특허 출원까지 했고 지금 아마 올해 안에 될 것 같은데 승인이 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좀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통 이제 홍보 대행사들이 해주는 SNS 마케팅 플로우를 환경이란 단어를 넣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하겠다 했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문득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요즘 또 친환경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막 있지만 그렇게까지 열광하지는 않았거든요. 모든 거에 친환경 붙이지 않았고 그랬었어요. 내가 나의 기업을 좀 따르는, 나의 기업을 좋아해주는 팬층이 필요하겠다. 친환경에 대한 팬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커뮤니티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이 모임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300명 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모임장으로서 이거는 기업하고 크게 연관짓지 않고 제가 같이 좀 정말 좋은 일, 내일도 이제 저는 오송에 복구 작업을 하러 가는데 저희 모임원분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갑시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고 다들 너무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벌써 이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임 열면은 다 마감돼요.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MVP 이제 한번 모델을 돌려봐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친환경이라는 정말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 이분들한테 요청드리고 규모가 300명 정도가 되니까 제가 필요할 때 정말 너무 요긴하게 그리고 본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뭔가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마치 여기도 이제 다 같이 함께 하시는 동력자이신 거잖아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